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표현주의, 익스프레셔니즘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표현주의 하면은 잘 아시죠? 우리 20세기 초에, 그쵸? 우리 쇤베르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표현주의로 이제 음악을 했다라고 했는데, 거기에서도 지금 뭐가 지금 공통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주관적인 정서, 여기에다 한번 형광펜 쳐보실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주의에서도 쇤베르크는 계속해서 뭘 표현을 했어. 근데 그거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이 했던 방식은 아니었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 쿡 같은 경우에는 관련주의 했을 때 이 단삼도 음정은 반드시 슬픔을 나타내 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표현주의에서는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다르게 표현할 거야. 라고 말할 수, 100명이면 100가지를 말할 수 있다라는 점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얘기인데요. 언제나 음악은 감정의 상태를 의미한 것이다. 그러니까 요거는 표현주의에서 또 한 발 더 간 거죠. 그러니까 표현주의래. 형식주의에서. 형식주의는 예술적 자체의 그 속성은 형식의 그 지적인 아름다움에 있어. 우린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분석을 잘해야 돼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야. 이거는 감정도 표현하는 게 음악이야. 그래서 뭘 표현하려고 하는지 그 의미가 중요해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쵸? 그러면은 이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 되겠죠? 그래서 삶에다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러니까 삶이랑 연관까지 이제 더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체만으로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내가 예술만으로, 음악만으로 표현할 수 있는 주관적인 것을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삶에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어떤 감정도 다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랭거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대표적인 학자인데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음악이 표현하는 느낌이나 감정은 특정 정서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보편적인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음악에 의해 야기된 모두 개인적 동그라미. 그래서 특정 정서라는 말하고 개인적이란 말이 지금 반대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표현을 지금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각자마다 의미가 다 다를 수 있다. 획일적으로 무슨 음악은 다 형식적으로 아름답기 때문에 다 좋아. 이거는 다 부족해.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그런 가치를 또 더 얘기해 주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음악 교육에 적용을 했을 때 훨씬 더 민주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개별성을 더 인정해 주는 것으로 오게 됐겠죠. 그래서 음악 교육에 적용했을 때 첫 번째 동그라미, 학생들이 자기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다양한 수단을 통해 드러내는 활동 동그라미, 별표 쳐보실게요. 그러니까 활동을 이제는 각자 너네가 하는 활동을 통해서 너희가 음악 활동하는 것이 다 너희 각자의 표현을 하는 거잖아. 그게 다 중요해 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 그 전에 우리가 형식주의에서 음악 수업을 할 때 어땠겠어요? 자, 이 작품은 이래서 위대하니까 우리 한번 찾아가 보자 라는 식으로 갔으니까, 사실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로 보자면은 이상주의에 조금 가까웠겠죠. 그쵸? 이 작품은 이래서 위대해. 그래서 예술적으로 굉장히 독립성이 있고 아름다워 라고 말했다면은, 이제 표현주의에 와서는 아니야. 음악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정서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삶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예술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은, 교사는 음악이 주관적인 정서와 느낌을 표현하는 예술임을 인식을 해야 돼, 먼저는. 그러니까 교사의 이제 역할이 주관적인 정서와 느낌이라는 거에 또 키워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그것을 표현에다가 다시 한번 동그라미, 그러니까 활동을 통해서 표현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그럼 형식주의에서는 어때요? 교사가 알려줘야 되죠. 이거는 이래서 대단해. 알려줘야 된다면은, 이제 표현주의에 와서는 너희들이 한번 표현해봐. 너희들이 한번 활동을 해봐.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비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악에서는 비교적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측면이 있어.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애들 창작 그 수업 오래 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음악이 될 수 있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표현주의랑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진짜 막 꽝꽝꽝 했어. 그러니까 그것도 너가 표현한 거니까 어이구 잘했어. 그것도 작품으로 해줄 수 있는데, 그래도 약간 거기에서 좀 더 신경 쓴 친구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공을 들이고, 거기에서도 이제 나름대로 우리가 공통적으로 저 작품은 좀 좋다, 이래서 좋다라고 근거를 들어서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비판을 받고 있고요. 자, 두 번째 동그라미 봤을 때는 교육과정에서, 그러니까 음악 교육과정이라는 건 뭐예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과정을 개발하는 것이 음악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주관적인 느낌과 정서를 강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제일 중요한 거, 방법론이 없어. 방법론이 있어야지 그걸 우리가 적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방법론이 사실은 항상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하다 지금. 그래서 아이디어 자체는 좋지만 실제 우리가 한 20명 이상을 데리고 수업을 할 때는 각각의 소리를 다 들어
만들어주고 다 그거를 표출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가능했으면 방법론이 나왔겠죠. 자, 세 번째 동그라미 가시면은 주관적 세계를 표현하려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뭔가 악기 하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뭔가 소리는 낼 거 아니야. 아니면은 목소리라도 다듬을 수 있어야지 뭔가 표현을 할 거고, 대충이라도 기보를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뭔가 선행을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밑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것까지를 포함하고 있진 않다라는 거죠. 표현주의에서는 그냥 표현이 중요해라고만 했지, 저 같은 경우에도 애들이 표현을 했어. 그럼 그거 받아 적어줬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있어야지 그게 가능했던 거지. 애들 스스로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그런 식으로 한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에는 절대 표현주의. 자, 요게 이제 우리 뒤에 배울 이제 현대 음악교육 철학하고 또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서 이제 이 네 가지 중에서는 가장 최근의 것이고 중요하니까 별표를 한번 쳐보실게요. 자, 앱솔루트 엑스프레셔니즘이라고 하는데요. 자, 요거는 지금 음악의 가치를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술의 의미와 가치가 작품의 형식적인 속성에 있다라고 보는 형식주의 입장도 수용했어. 그러니까 이러이러해서 음악이 멋있어, 이러이러해서 좋은 음악이야 라는 것도 수용을 하면서, 자, 심미적이라는 말이 아까 어디 나왔었죠? 형식주의에서 나왔었잖아요. 예술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그런 감정. 그래서 이런 요소들은 모든 인간 경험에 내재하는 질적 속성들과 근본적으로 유사하다는 표현주의 입장도 수용. 그러니까 결국에는 형식주의 플러스 표현주의를 한 것이 절대 표현주의다. 근데 왜 절대라는 말이 붙었냐면, 사실 이 형식주의라는 것 자체가 절대 음악하고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고, 사실은 절대 음악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우리 형식주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했을 때 형식 표현주의 이렇게 안 하고 절대 표현주의다, 약간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융합한 것이 절대 표현주의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화살표 다음에 보시면은 예술작품의 형식적 특성을 수용하고 이런 특성이 삶의 부분과는 동떨어진 것이다 라는 관점은 배제했어요. 이 관점이 누구 거였어요? 형식주의에서 한슬리크가 했던 말이잖아요. 이제 작품하고 외적 세계는 관련이 없어. 그럼 뭐냐면은 베토벤이 9번 교향곡이라는 걸 너무 잘 만들었어. 그러면은 형식주의에서도 너무 좋은 작품이란 말이죠. 근데 그게 이 개인의 그런 5번이라고 했을 때 개인의 그런 운명에 대한 개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게 한슬리크 라면은 형식적으로도 너무 아름답지만은 거기엔 그런 작가의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들어가 있어. 그것이 듣는 우리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절대 표현주의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훨씬 더 복합적으로 음악을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는 관점이 바로 절대 표현주의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학자가 리머라고 해가지고 우리 많이 벌써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리머라고 하는 학자가 나오는데, 이 학자가 했던 말이 뭐냐면은, 첫 번째 동그라미, 예술작품은 질적인 표현 형식을 통해, 자, 질적인 표현 형식, 그러면은 형식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그 형식,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 왔었던 그런 뭐 형식, 소나타 형식이라든지 이런 좋은 형식들을 통해서 표상적 직관적으로 인지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말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은 표상적이라고 하면 좀 손에 안 잡히는 것들, 그러니까 뭔가 그런 형이사각적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 직관적이라는 것도 뭔가 딱 꽂히게끔 하는 그런 것이지, 막 눈에 보이게끔 손에 만져지는 것은 아니지만 인지를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에다 조금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은, 음악은 자, 예술적 상징이다. 상징이다라는 데 동그라미 쳐보시고, 직관과 통찰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리머가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형식을 통해서 분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아까 우리 표현주의에서 뭐라고 했었냐면은,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과 정서가 음악에 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직관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지적으로 또 통찰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게 리머예요. 그리고 우리 음악 교육 과정도 우리 생각해 보셨을 때 감정과 그 다음에 지적인 이해, 그 다음에 태도까지 간다. 이 얘기 지난주에도 우리 여러 번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리머의 관점이 지금 음악 교육 교과 과정에도 많이 수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음악 교육에 적용을 했을 때, 자, 심미적 경험, 여기에다가 형광펜과 별표를 다 해주실게요. 심미적 경험이라는 것을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심미적 경험의 발달이라고 했을 때, 음악을 경험하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심미적 질을 파악하고, 그러니까 이 질은 심미적으로 내가 느낄 수 있는 것, 그리고 형식 이런 것들 다 포함하고 있고요. 각자의 음악적인 삶에 관련된 의미를 추구한다. 이건 이제 표현주의랑 또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은, 교사는 예술적으로 가치 있는 음악, 그리고 이게 형식주의에서 말하는 음악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다양한 음악,
그러니까 뭐 여기에서는 그 외의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고, 또 학생이 관심을 끌 수 있는 음악, 이런 것들은 뭐 실용주의랑 조금 관련돼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줘, 교사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줬을 때 학생들은 뭐를 해야 되냐면 스스로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심미적 태도로 이제 심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학생이 자발적으로 뭔가 배울 수 있게끔 해주고 심미적인 태도까지 길러준다라는 것이 이제 리머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절대 표현주의에 해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술작품 봤을 때 이게 형식적으로 이래서 아름답구나, 그리고 나도 이 작품을 통해서 작곡가가 하고 싶어하는 그런 감정적인 표현이 무엇인지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또한 나 또한도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를 수 있는 이런 복합적인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점점 음악에 대한 관점들이 발달을 하고 있다는 걸 좀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자, 비판을 보시면요, 엘리엇이라고 하는 학자가 리머랑 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지금 비판했냐면요, 음악을 너는 지금 작품의 개념에만 한정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교사가 제시해 주는 것도 좋은 음악, 다양한 음악, 학생이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준다, 제시한다에 지금 그쳐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야. 음악은 뭐냐면요, 엘리엇이 하는 말은 행위 자체에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뭐 실로폰을 두드렸어, 아니면은 노래를 불렀어,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음악인데, 지금 리머 너는 작품으로 완성된 것만을 음악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지금 너무 제한을 주고 있어 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논의를 할 때 이미 의미적으로 너는 너무 한정되어 있죠. 그리고 그거 자체가 왜곡이야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연주라는 것은 행위잖아요. 그러면 엘리엇은 행위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것 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너는 지금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걸 가지고 감상하는 것만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연주의 가치를 넌 너무 심각하게 낮추고 있어. 이해되시죠? 우리 또 연주할 때 느낄 수 있는 그것들이 감상하고는 또 완전히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부각시켜주는 엘리엇이 뒤에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형식주의랑 관련주의까지도 지금 혼합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는 한 장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 선생님들께서도 이걸 이제 빈칸에다 오늘도 정리를 해보시면서 우리 한번 책으로 가보실 텐데, 우리 오늘은 기초책을 먼저 한번 가보실게요. 기초책에서 이게 지난주에 이어서 80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책에서 먼저 한번 미학적 관점과 음악 교육이라고 하는 소제목, 여기에서 우리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